그 다음 교과서 106쪽입니다. 교과서 106쪽. 우리 교재는 96쪽, 97쪽 됐죠? 예. 바다가가 맞을까? 바닷가가 맞을까? 자, 맛보기.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올바른 표기는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칠판 좀 지우셔야 할게요. (1번) 바닷가에 해당 화가 곱게 피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다 밑에 시옷을 받쳐졌고 가를 붙여서 바닷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친구는 코날이 날카롭게 생겼다. 네, 콧날, 코 밑에 시옷을 받쳐 적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해야 할까? 두장하게 말씀드리면 사이소리 현상을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요. 사이소리 현상은 우리말의 신비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어나는 이 현상을 설명해내는 규칙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즉 일관된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매우 이렇게 조금 분포되어 있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것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다와 가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바닷가로 소리가 난다. 이렇듯 두 단어가 합쳐져 하나의 단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소리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사이소리 현상이란 말을 들으셨죠? 나중에 학생들은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을 헷갈리게 받아들이거든요. 자, 그냥 발음이 어떻게 되는 것? 네, 어근이 결합돼서 합성어가 될 때 뒤에 나는 어근의 앞소리에 된소리가 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사이시옷을 받쳐줬고 안 받쳐줬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경우가 있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만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요 큰 그림을 딱 그리셔야 됩니다. 됐나요? 예. 또한 코와 날이 결합하여 합성화 될 때 콧날로 소리가 난다. 이처럼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도 사이소리 현상의 하나이다. 자, 또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합성화 될 때 뒤에가 된 소리가 되는 것도 사이소리 현상. 됐나요? 합성화 될 때 없던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것도 사이소리 현상. 됐나요? 자, 그런데 다시 정리합니다. 어떤 사이소리 현상이든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도 있고 받쳐 적지 않을 수도 있다. 그쵸? 예. 그럼 사이소리 현상 두 어근이 결합해서 합성화 될 때 뒤에 소리에 된 소리가 날 때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날 때 그 다음에 역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에서 뒤에 어근 앞에 없던 니은 소리가 첨가될 때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그 결합의 문제가 핵심 우리가 문제를 푸는 관건이 되죠.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러한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이소리 현상은 의문 현상입니다. 그럼 이 의문 현상을 표기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느냐 안 받쳐 적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표기하기 위하여 합성어의 앞말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가가 아닌 바닷가로 코날이 아닌 콧날로 적는다.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사이소리 현상에는 모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거기 포스트잇처럼 딱 되어 있는 거 있죠. 결합하는 두 단어가 즉 두 형태소가 두 어근이 다 같은 말이죠. 그죠?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조건입니다. 또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또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 일 때 무엇을 한다? 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또 있습니다. 저 조건만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합성의 앞말이 뭐뭐로 끝날 때 표기한다. 합성어 앞말이 즉 앞에 있는 어근이 됐나요? 이 Y를 말합니다. 무엇으로 끝난다? 모음으로 끝난다는 다른 말로 받침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겠죠. 받침이 없어야 시옷을 받쳐 적을 수 있겠죠. 이해되죠? 예, 받침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발음될 때 표기한다. 자, 요 두 조건의 더 기본적인 전제가 뭐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된소리와 니은 첨가죠. 됐나요? 예. 그러니까 합성어를 만들어서 발음을 하니까 이상하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거나 없던 니은소리가 첨가되는 것이 사이소리 현상인데 그런 경우에도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되고 앞의 고유어가 받침이 없으면 시옷을 받친다. 정리되나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될 때 앞의 고유어가 받침이 없으면 시옷을 받쳐 적는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그 한자어에 받침이 없다. 그럴 때 시옷 받쳐 적는다. 됐나요? 네. 요거 정확하게 아시고 추가적인 예외 추가하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얘들을 이제 사례를 잘 해놨네요.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를 나는 경우, 즉 된 소리가 되면서 요 중에 하나겠죠, 그죠? 차 더하기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차를 파는 집을 우리 찻집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차는 한자어입니다. 됐나요? 집은 고유어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죠. 근데 읽어보니까 찻집 된 소리가 납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여기에 앞의 앞의 어근에 받침이 없습니다. 차 밑에. 그래서 이게 찻집으로 소리 난다면 시옷을 적어서 찻집으로 표기하자.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의 소리가 끝나는 경우 핵심은 니은 소리가 첨가됐다는 겁니다. 비 더하기 물 고유어 됐나요? 네, 고유어 앞의 형태소에 받침이 없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빗물을 든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난다? 예, 니은 소리가 첨가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는 니은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표기에는 이렇게 시옷을 첨가해서 이 사이소리 현상을 확인해 주자는 거죠. 표기상으로.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뒷말에 그럼 니은이 첨가되면 또 다른 경우인데요. 그죠?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된다는 경우 뒤의 일, 뒷일이죠. 자, 고유어 됐나요? 그 다음에 받침 없다. 됐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아까 이 니은 첨가를 지금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 빗물의 경우는 뒤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미음의 경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의 첫 소리도 지금 3번의 경우는 모음인 경우인데 선생님 이거 자음인데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음은 소리값이 없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과 모음이 사실 결합된 경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죠. 이 경우는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 니은 소리가 난다. 그리고 실제 발음은 이렇게 됩니다. 뒷일이 되죠. 뒷일. 그러면 여기에도 니은이 첨가되고 여기도 니은이 첨가돼서 니은 하나가 아니라 니은 두 개가 첨가된 경우입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쓰자? 네. 죄송합니다. 그럴 때도 시옷을 받쳐서 적자 빗일. 됐나요?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핵심은 뒤에가 D 형태수가 모음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추가를 하자면, 선생님, 그러면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합성어에서는 저런 된소리되기나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나요? 예, 그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즉, 화면에 잡히죠? 네. 한자어와 한자어. 자, 근데 더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자어는 일단 우리로 볼 때 두 음절 이상의 원래 단어와 또 두 음절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면 한자와 한자가 결합됐다고 확실한 느낌이 오는데 그런 경우 많지도 않습니다. 한자는 하나의 뜻이 있죠. 다 글자마다. 그래서 충분히 어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어가, 즉 두 음절의 한자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한자 한 글자는 어근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근이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것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분리, 그 다음에 다른 것과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그런 능력들이 단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자어, 즉 2음절 이상의 한자어의 그 한자 하나하나를 우리는 어근에 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자로만 이루어진 한자어는 다 합성어에 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자어와 즉 한자와 한자가 결합된 단어에서 우리가 발음을 할 때 된소리,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이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몇 가지가 있을까요? 딱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곡간, 셋방, 숫자. 그 다음에 착간, 퇴간, 횟수. 요 6가지는 반드시 메모해 놓으시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고라는 창고라는 한자입니다. 간이라는 어떤 작은 근물을 말하죠. 우리 쌀 같은 거 보관하는 창고죠. 곡간 거죠. 재물을 보관하는 것. 거기 시옷을 지금 한자 결합됐는데 시옷 안 적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일어나죠? 곧간, 그죠? 곧간, 그렇죠? 된소리 일어나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한자는 얘가 아니잖아요. 이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적는 것이 원칙인데 요 6가지는 적어준다. 그 말입니다. 사이시옷을, 시옷을. 됐나요? 셋방, 이해되죠? 숫자, 찻간, 퇴간, 횟수. 예, 퇴간은 잘 쓰지 않는다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예로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횟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횟수. 왜냐하면 아까 노름처럼 회수라는 한자는 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우리말로는 똑같은 회와 수와 수인데 우리 물건을 거두어 들인다, 회수한다 그 뜻도 있죠. 그 회수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왜?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내 물건 회수하겠다. 돈을 회수해라. 자금 회수해라. 그럴 때 쓰는 회수는 시옷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말하는 횟수 있죠. 횟수. 그때는 횟수로 된소리가 일어나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자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기본인데 그 예외 중에 횟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리되나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일시정지하거나 다시 되돌려서 여러 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6쪽에 거기 확인하기 문제 초불일까요? 촛불일까요? 하나를 켜서 어둠을 조금 밝혔다. 자, 일단 바람은 우리 촛불 뭐가 되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네. 그죠? 초는 고유어고 불도 고유어고 초가 받침이 없네요. 됐나요? 그래서 시옷 받쳐 적는다. 됐죠? 등교길일까요? 등굣길일까요? 자, 등교 한자어죠? 됐나요? 길 고유어입니다. 등교길 뭐가 되죠? 예, 된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리고 등교 밑에 받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그 다음에 위층일까요? 위층일까요? 자, 뭐죠? 위층일까요? 위층일까요? 발음은 위층이죠, 그죠? 선생님 이거 고유어 한자어 받침 없어요. 다 좋은데 위층 된 소리 안 일어나죠. 미음층가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층은 시옷을 적지 않는 것이 원칙 그대로 해서 표준 표기입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 이제 교과서 107쪽 살고기가 맞을까요? 살코기가 맞을까요?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올바른 표기는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닭볶음탕에 살고기만 있으면 맛이 나나? 네, 살코기가 맞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이사간 집의 안박을 둘러보았다. 사이소리 현상을 지우겠습니다. 살 더하기 고기인데 살코기가 맞고요. 안 더하기 바퀴인데 안팎이 맞습니다. 표준으로.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교과서를 읽겠습니다. 머리, 살, 수, 안 등의 다른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 중에 히읗 발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웬 히읗 소리일까요? 네. 여기 기역에 히읗이 기역과 결합되면 키읔이 되죠. 어문상, 그죠? 예, 이 비읍에 히읗과 비읍이 결합되면 피읍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안팍인데 왜 팍이 났다? 히읗이 결합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살코기로 할 때 히읗이 결합됐다는 겁니다. 됐나요? 앞에 단어가 무엇일 때? 안, 살, 그죠? 그리고 머리, 그 다음에 순놈, 안놈 할 때 암, 이런 것들하고 뒤에 결합된 단어에 히읗 소리가 결합돼서 뭔가 변동이 있을 때는 그것을 히읗이 결합된 소리를 그대로 표기로 인정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예. 이에 따라 살과 고기, 안과 박이 결합하여 합성어 될 때 히읗 발음이, 히읗 음이 첨가되어 소리 나므로 소리 나는 대로 살코기, 안팍으로 적는다. 만일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면 고기라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고기라고 적었을 것이지만 이 경우 살코기라는 발음과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살코기라고 적는 것이다. 자, 한 발 더 가면 살코기와 안팎에는 무엇이 어떤 원리가 더 반영되었다?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가 반영되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선생님 저거는 왜 일어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국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즉 우리 고려시대 이후부터 그 조선시대까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때 우리말 지금과 많이 달랐겠죠. 예, 그때의 그러니까 한글 창제 이후에 이 한글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살이란 단어, 안이란 단어, 그 다음에 수암이란 단어가 독립돼 쓰일 때 뒤에 히읗이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런 말을 했나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예, 끝에 히읗이 더 붙어서 종성에 마지막 소리 히읗이 붙어서 이루어진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걸 체언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단어들을 이제 학자들이 묶어서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히읗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발음 속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됐나요? 예, 일단 그 정도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중세국어를 깊이 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원래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히읗이 있던 소리가 사라지면서 소리만 남았다. 어려운 말로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게요. 1번. 단어의 표기와 발음을 잘못 분석한 것은 이 더하기 몸이 되었을 때 이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잇몸, 니은이 소리가 첨가되죠. 그래서 시옷을 받쳐 적었다. 사이시옷 지었네요. 이해는 되죠.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고 받침 없고 니은 첨가되었다. 시옷 적을 조건 되죠. 그래서 시옷을 받쳐줬고 촛불, 등굣길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4번에 등굣길은 설명이 되었는데 시옷을 안 받쳐 적었네요. 그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나무 더하기 잎인데 나뭇잎,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나무 밑에 받침이 없고 그 다음에 고유어고 다 되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바다 더하기 가, 바닷가 이것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2번. 다음 한자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자, 먼저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나요? 네, 6개. 새빵, 착간, 횟수. 얘들은 무조건 시옷이 들어간 게 됩니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2번에 있는 숫자. 예, 얘도 들어가죠. 새빵, 숫자, 착간, 횟수는 예외로서 무조건 시옷 받쳐 적는 게 맞죠? 됐나요? 그럼 초점 한번 봅시다. 초점. 이렇게 써놨는데요. 자, 얘 분석하면 뭘까요? 초 더하기 점인데 이 초는 우리 촛불 캔들의 초가 아니죠. 어떤 한 지점을 말하고 한 지점을 말하는 뭡니까? 이게 한자들입니다. 그죠? 한자들. 맞죠? 예. 그러면 한자와 한자가 결합될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도 예, 사이소리 현상, 즉 초점, 된소리 되기로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자와 한자가 결합될 때는 6가지 빼고는 시옷을 받쳐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으니까 뭐라고 써야 맞겠습니까? 초점으로 쓰고 읽기는 초점이라고 읽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은 것이 틀렸다. 됐나요? 예. 그래서 답은 이번에 3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 더하기 집, 찻집. 시옷 받쳐 적는 게 맞죠? 아까 설명이 있어서 제가 생략할게요. 비 더하기 물, 빗물. 사이시옷 적는 것이 맞습니다. 됐나요? 자, 1번. 찻집과 빗물은 모두 합성어이다. 맞죠? 예, 어근 2개 이상 결합됐죠. 그 다음에 2번. 찻집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사이소리 현상이다. 맞죠? 3번. 빗물은 뒷말의 첫소리 앞에서 니은 소리가 듣는다. 자, 니은 소리가 나죠. 그죠? 빗물. 무엇 때문에? 뒤에 미음 때문에. 어쨌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4번. 찻집은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맞나요? 차 더하기 집. 아니죠. 차는 한자죠. 그죠? 틀렸네요. 4번이. 그 다음에 빗물은 비 더하기 물이니까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죠. 틀렸네요. 다 틀렸네요. 그죠? 4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찻집과 빗물은 앞말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남을 확인해준다, 표기해준다. 맞죠? 5번 맞습니다. 4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는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듣나는 경우 뒤 더하기 일이었죠. 뒷일. 예. 뒤 밑에도 니은 소리가 나고 일에도 니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깨 더하기 잎이죠.
깻잎이 되죠. 깻잎, 니은 2개 들어갑니다. 됐나요? 베개 더하기 it입니다. 베갯잎, 니은. 다 맞죠? 뒷입맛이죠. 뒤 더하기 입맛인데, 뒷입맛. 안 써도 되겠죠? 뒷니은, 니맛. 그죠? 그래서 니은. 그 다음에, 아래 더하기 마을이었죠? 아랫마을. 빗물처럼 니은 하나 첨가됩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이 아니죠. 4번에 5번입니다. 5번 다음 중 단어의 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수탁, 수 더하기 닭인데 아까 수가 그 유명한 히읗이 첨가되는 소리가 첨가되는 그 예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안팎 바로 얘가 있었는데 잘못 썼네요. 그죠? 5번에 2번이네요. 그죠? 암것인데 암컷. 그죠? 살곡인데 살코기. 머리가락인데 머리카락. 예, 아까 히읗이 첨가되는 소리 중에 머리, 살, 수, 안 등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어는 수 뒤에 다른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 중에서 히읗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즉 히읗이 결합된 소리로 적어줘야 되겠죠. 이 수는 역시 순놈할 때 수입니다. 수탉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수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이 안 들어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퇴지 맞습니다. 그죠? 맞고 수강아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아리 수병아리죠. 그죠? 그래 수평아리 맞는데 자, 수펄 한번 보세요. 이게 조금은 예외적인 건데요. 수 더하기 벌, 수컷의 벌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원칙을 적용하면 수펄이 맞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수벌이라고 합니다. 수벌. 그래서 반드시 이거 예외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기억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벌의 수컷을 가리키는 단어는 무엇이다? 예, 수펄이 아니고 수벌입니다. 예, 어려운 예외 상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6번에 2번입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 7번 다음 두 단어의 올바른 표기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만두국이 맞을까요? 만둣국이 맞을까요? 북어국이 맞을까요? 북엇국이 맞을까요? 이제 우리는 뭘 배웠다? 예,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원칙을 알죠. 자, 만두국. 일단은 뭐가 일어나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두 더하기 국. 그 다음에 북어국.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북어 더하기 국. 자, 그러면 답은 둘 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만두. 고유어와 고유어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만두에 받침이 없죠. 된소리 일어나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예, 받쳐 적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만두는 한자어죠. 한자어 국이 고유어죠.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에 해당되죠. 마찬가지로 북어니까 생선어자를 썼으니까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국은 고유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받침이 없이 끝나고 국어국이라는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것이 맞습니다. 됐나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라고 하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두국과 북어국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둘 다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이고 앞말의 모음이 끝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지금 제가 볼 때 방금 제가 정답을 읽었는데 틀렸다고 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은 이 정답에는 고유어 더하기 한자라고 했는데 순서를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 제가 이 자료를 펴보다가 방금 착오로 장난 이렇게 했는데 만두가 한자어이고 국이 고유어입니다. 북어가 한자어이고 국이
고유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라고 해야 되겠죠. 됐나요? 예.